자, 계속해서 이제 가등기 관련한 지문 분석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82페이지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박스에 8개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논의 쟁점은 보물말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가등기 허용되지 않는다. 해서 1번 지문 뒤를 보셔야 돼. 가등기는 허용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앞에 보물말 없으면 어떻다? 가등기가 가능하다 해서 임차권, 이전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허용된다. 오른편. 해서 개념 설명은 이런 식이야. 자, 갑수유의 X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임차권 당연히 이전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임차권의 이전 등기, 아마 여기는 등기가 된 걸 전제하니까 임차권의 이전 등기가 있어야지 바로 임차권이 병에게 이전이 되게 된다. 근데 이제 이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권 이전 등기를 안 해주고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바로 임차권 보전 청권 이전 청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유권도 마찬가지고 임차권도 마찬가지고 전세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를 풀어갈 때는 가등기가 허용된다, 금지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접근해 갈 때는 보물말, 보존 청구권, 말소 청권, 그 다음에 물권적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2번 지문요. 가등기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바로 보물말 있어야 되죠. 근데 보니까 가등기에 의해서 보존하려는 청권이 장래 확정될 것인 경우 가등기 할 수 없다 해서 틀리게 뽑았어. 설명드리면 이런 식이죠. 별거 아니고 자, 갑수유의 X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요. 을이 계약금만 지금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을은 아직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예요. 자신의 채무도 이행해야지 등기를 넘겨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을이 아직은 발생하지 아니한 장래 발생하게 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보존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다? 가등기 청구자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그래서 2번 틀렸고요. 할 수 없다고 하니까 3번 지문. 가등기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소유권 이전 청권이 장래 확정될 것인 경우 가등기 할 수 있다. 방금 설명드린 지문과 똑같은 맥락. 4번 지문 가등기 신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해서 가등기 신청할 수 없다. 그 앞에 보물말이라고 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가등기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청권이 정지 조건부일 경우 그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가 돼야 돼. 정지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식이죠. 대금을 전부 납입을, 자,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을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아직은 계약금만 준 상태고 잔금을 치르지 아니한 상태. 그래서 잔금의 지급을 전제로 해서 발생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을 것이고요. 해서 4번 지문 없대서 틀렸죠. 5번 지문이요. 자, 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해서 자, 30배 답이 됐어요. 사인증이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어. 근데 이제 포인트는 할 수 없다가 옳은 편이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보물말 들어가 있어야지 어떻다? 옳은 편이 되는데 사인증여로 인해서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습니다. 사인증여 이런 것들 잘 모르죠. 우리가 사인증여라는 게 이제 이런 논리입니다. 나 죽으면은 이 부동산을 누구한테 주겠다 이런 식의 개념이 그랬을 때 좋아 돌아가시면 저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사인증여 계약이 되는 거야. 죽음을 원인으로 해서 증여하는 계약 이게 사인증여. 그리고 이것도 이제 결국은 청구권이기 때문에 바로 가등기 할 수 있다. 6번 지문이요. 신탁 가등기의 등기 신청도 가능하다. 그래서 신탁도 가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모르지 사실은. 신탁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대신 보물말이 아니면 어떻다? 가등기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끝머리 자, 가등기 할 수 없다. 근데 그 앞에 보물말 들어가 있나요?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러면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오른편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명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보물말, 물권적 청권 들어가 있으니까 이때는 가등기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8년 동안 지문 8개, 답을 2번인가 한 번 뽑았구나. 근데 이게 이제 무조건 문제를 풀어갈 때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문제를 풀어가실 때는 보물 말만 없으면 어떻다 가등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가시는 게 문제 풀어가는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빼먹은 건 있는데 그건 더 해제 조건부 종기부는 빠지게 되는데 요거는 그냥 배제하시고 일단은 그동안 문제를 가지고 주로 쟁점 삼는 게 뭐라고요? 보물 말 들어가 있으면 가등기 할 수 없고 나머지는 다 가등기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셨고 두 번째 출제 포인트로 제시하고 있는 게 가등기 단독 신청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릴 때 가등기 단독 신청,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을 있거나 또는 이행 판결 또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이때 가등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어떻다?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앞에서 자 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기라고 해서 저거랑 헷갈리게 되잖아요. 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기를 보게 되면 뭐가 있었냐면은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요거랑 착각을 유도하는 식의 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문 가보겠습니다. 1번 보니까요. 자,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에 가처분 명령이 있을 때 법원이 촉탁에 의해서 가등기를 하게 된다. 틀린 표현.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어떻다? 가등기를 신청한다. 2번 지문 똑같을 거예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있는 경우 등기관 촉탁에 따라서 가등기를 한다 해서 틀린 표현에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가등기 권리자가 명령서를 들고 와서 단독으로 등기관에게 신청하는 것이지 법원의 촉탁이 있는 것은 아니다. 3번 지문도 마찬가지인가요? 자 보니까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을 신청할 경우 가등기 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해서 되게 까다로운 지문이고 몰라도 돼. 자 이건 이제 논리구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주소지라 이런 건 아니죠. 부동산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관할하는 법원에 대해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지 어디다 주소지는 아니죠. 해서 토지 관할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큰 이슈는 안 되고요. 오른쪽 페이지 4번 지문을 보시게 되면은 가등기 신청 시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의 신청자 권리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이게 뭔 소리냐면 지금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가 소유권이다라는 것을 당연히 신청서에다 표시를 할 것 이런 얘기죠. 근데 그 권리를 표시하지 않게 되면 신청 정보로 제공을 하지 않게 되면 등기관이 어떤 용도의 가등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가 되는데 큰 의미 없고요. 5번 보니까 가등기에 의해서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 변동 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가등기상 권리에 대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해서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라고? 주 등기라고 나머지 권리에 관한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하게 된다. 그래서 가등기 자체도 다 이전할 수 있고 이전 등기가 가능하고 그 형식은요 부기 등기의 형식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6번 지문요. 가등기 명의는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되겠습니다. 물론 주로 우리가 논의했던 쟁점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논의 포인트죠. 그래서 가등기 명인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다? 권리 포기하는 취지로 가등기 말소 신청. 이때는 자기 권리 혼자 포기하는 거죠. 굳이 공동 신청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매도인이 되는 거죠. 매도인이 매수인이었던 가등기 권리자,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8번. 자, 가등기 의무자가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얻어서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당연히 제공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승낙을 했는지 아닌지 알 게 뭡니까? 자, 승낙서, 동의서 받아서 다 가등기 말소 신청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자, 9번 답이 됐네요.
가등기에 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도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오른편 답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10번 또 답이 됐네요. 가등기에 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서 또 답이 됐어. 자, 그러면 이제 가등기 말소 신청에서는 답을 뽑는 포인트가 뭐냐? 가등기 명인 스스로 말소 신청을 하는 경우 별로 중요치 않아. 두 번째, 가등기 의무자가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는 것도 별로 중요치 않아. 출제 포인트는 지금 뭘로 다 귀결되고 있어요? 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는 사람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게 되면 단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답을 외우셔야 답을 외우고. 그러니까 지금 8년 동안 2번 연속 답을 뽑았던 거. 나머지 가등기 명인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다라거나 또는 가등기 의무자가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한다라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이드 지문이고 그러니까 답을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해서 그렇게 보셨고 11번 지문 가등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약간 문장이 불안정한데 대신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기는 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번 지문 버립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거의 8년 동안의 지문을 다 보고 있는데 중간에 한두 개 약간 막히거나 그런 거 버리시면 됩니다. 굳이 이거 꼼꼼히 가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썩 공부에 좋지도 않습니다. 넘어가세요. 여러분 교재 84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은 가기에 앞서 정리 한번 하고 가되면 자, 가등기 신청 대상 안 되는 거 보물말이라고 하는 거. 요것만은 반드시 기억해 주십사. 그 다음에 가등기 신청할 때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 말소 신청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사람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기한 본등기 등에 관한 지문이 나와 있나요? 1번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에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할 때 소유자이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신소유자랑 아무 관련이 없어. 가등기 권리자고 새로운 소유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2번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 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 등기를 할 필요 없이 가등기 권리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별 내용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매수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을이 자, 여기다가 뭐 했다고요? 을명의 가등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가등기 권리자 또는 가등기 명인이 될 테고 이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가등기 의무자가 되게 될 텐데 문제는 이거죠. 지금 이제 갑이 중간에 사망하게 된 병이 상속인이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상속인 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굳이 상속 등기 거칠 필요 없이 자, 누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하는 거 이게 뒤에서 공부하게 되는 대위 신청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등기 신청할 때 대신해서 신청하는 거 이런 개념이 있는데 큰 이슈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니까 3번 좀 봐야 되나요? 갑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 설정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해준 뒤 병에게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에 등기 의무자는 갑이 돼서 말 더럽게 어렵네. 그래서 다른 거 아니고요. 자, 지금 보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람한테 저당권 설정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해준 사안이다. 소유자가 중간에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바뀐 소유자가 본등기 의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기존의 소유자 갑이 얻었다. 바로 본등기의 의무자가 되게 된다 해서 당연히 가등기 의무자가 바로 가등기 의무자 그 사람이 본등기의 의무자가 되는 것이지 바뀐 소유자가 본등기의 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4번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 등기가 제3자에게 맞춰진 경우 제3자가 본등기의 권리자가 된다. 자, 별거 없어요. 자, 지금 을, 명의 가등기가 있습니다. 근데 을이 이 가등기 자체를 누구한테? 병한테 양도하고 이전 등기 형식을 통해서 이 병이 뭐가 된다? 가등기 권리자가 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본등기를 할 때 이때는 이 병은 사라져야 되지. 갑하고 병 사이에 어떻다?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얘기를 풀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앞에서 공부했던 게 가등기도 뭘 할 수 있다?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고 가등기 이전 등기의 형식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부기 등기 형식을 취하게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호되는 가등기가 이전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 명인이 바뀌겠죠. 그러면 이제 그 바뀐 가등기 명인은 애초에 가등기 의무자한테 어떻다? 본등기를 신청을 하게 된다. 취지가 두 가지 유형이 나와 있죠. 지금 가등기 명인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토지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애초에 어쨌든 간에 등기 의무자, 본등기 의무자는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애초에 가등기 의무자였던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다? 바로 본등기의 의무자가 되게 된다. 이런 식의 취지. 뭐 답은 안 돼. 지금 억지로 5개 구성해야 되니까 좀 디테일하게 구성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 지분만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아까 우리 가처분 들어갔는데 법원이 촉탁하는 게 아니라 괜히 신청했던 것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어떻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주제가 출제 이슈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우리가 직권 말소 무효인 등기할 때 상속 등기 중 자기의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라든가 자기의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됩니다. 무효인 등기라고 나중에 공부를 하는데 지분만 절대 안 돼. 유일하게 지분만 되는 것이 뭐라고요? 본등기, 자기의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는 어떻다? 가능하다.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사안이었잖아요. 갑 소유의 X 부동산을 을과 병이 2분의 1의 지분, 2분의 1의 지분으로 각각 보유를 하고 있다. 2분의 1의 지분으로 각각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이다. 그러면, 을하고 병은 사실 별개의 문제죠.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잖아. 우리가 민법 공부하실 때 공유라고 하는 것은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된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던 거죠. 그래서 상관없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래서, 자기의 지분만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본등기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래 보시오. 그러니까 이게 아까 가등기 가처분 명령하고 가처분 등기하고 착각하는 거하고요. 상속 등기나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해서 지분만에 대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는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영역이 됩니다. 그 정도가 되겠고요. 6번 지문요. 하나의 가등기에 관해서 여러 사람의 가등기 권리자가 있을 때 그중 일부의 가등기 권리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에 관해서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가 돼야 되는데 없다라고. 이것도 답이 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자기의 지분만에 대해서 어떻다?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이렇게 보셨고. 그럼 7번 더 어렵게 구성이 된 것 같은데요. 가등기 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 행위에 준해서 가등기 전부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안 되는 거야. 자, 요건 이제 우리 민법에서 공부하는 물권적 청구권자가 공유에 있어서 이런 거 있었죠. 자, 이런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갑, 을과 전혀 무관하게 병이라는 사람이 전부 등기를 훔쳐갔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전부 생 거짓말일 때 갑도 을도 각각 뭘 할 수 있다?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얘기랑 지금 착각을 유도하는 거야. 이게 공유물의 보존 행위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텐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사안이 이거라고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50%의 지분, 예를 들어서 병이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다.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다. 해서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로 을이 지분에 대해서 가등기, 을은 을대로 가등기하고 병은 병대로 뭘 한다고요?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얘들은 각각 누구한테 갑에 대해서 나의 지분을 넘겨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권이 있는 것이지. 자, 지금 전부를 가져다 달라 이렇게 얘기할 거리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공유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에서는 각각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 문제가 이거라고. 자, 원래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데 병이 훔쳐갔을 때 갑도 을도 각각 어떻다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직은 가등기만 했으니까, 자, 본질적으로 가등기만 한 상태에서는 얘가 공유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갑소의 X 부동산을 을과 병이 매수하기로 각각 가등기를 했다고. 그러면 아직은 현재 이 X 토지를 공유물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일단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공유물이 되든 지랄을 하든 하는 거지. 아직은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이니까 더 공유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 이 문제가. 그래서 30회 때 구성이 됐는데, 이거는 아직은 뭐라고? 아직은 공유물이 아니라고. 아직은 공유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보존행위라는 개념도 성립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30회 문제 상당히 이 문제가 아마 어렵게 나왔던 사례. 이게 민법에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라는 개념과 비교해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보셨고, 8번.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 등기가 없다라면, 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해서 일단은 시험 볼 때 지문 길어지면 쌩 까고 가셔야 돼. 분수를 알아야 돼.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어마무시한 공부약이라니까요. 보통 이제 등기법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법무사 공부를 해야 되는데, 법무사 자격증이 등기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데, 그 법무사 시험 보시는 분들 몇 년씩 합니다. 그 중에 등기법만 하도 몇 달씩 한다고. 가장 메인된 법 중에 하나가 등기법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지금 초야매로 몇 시간 딱 들어가지고 뭐라 하겠다. 그 가소롭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려운 얘기가 나오면, 긴 얘기가 나오면 일단 패스. 그러니까 지금 답을 체크리스트를 답을 뽑아내야 돼. 좀 이따 한번 쫙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체크리스트를 뽑아서 우리가 답을 분석을 하고 하는 이유는 그거라도 외우자 이런 얘기야. 자,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8번 지문의 취지가 뭐냐면, 웃긴 새끼야. 나쁜 새끼 그냥. 처음부터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얼마나 좋아. 자, 다시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어찌어째서, 자, 뭘 했어? 가등기라고 하는 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라고 해요.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뭘 하면 돼? 본등기를 하면 돼. 그럼 순위번호 그대로 활용해.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또 생각해보니까 등기법을 몰랐거나 등등등 해서 그냥 단순하게 가등기와 아무 별개의 문제로 새롭게 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을은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그럼 또 한 번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또 한 번 할 수 있느냐? 뭐로 또 한 번 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이미 가등기에 근거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또 다른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취지인데, 이런 것들은 시험 보실 때 벙찌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몇 개는 줄줄줄 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제일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은, 자, 나머지 가등기 가처분명령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외운다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쉬우니까 어떻게 돼? 좀 어려운 걸 찾아봐. 그래서 이런 지문을 뒤지게 보면 뒤져버릴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9번 지문이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이것 때문에 이 복잡스러운 가등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어떤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데 가등기, 청구권 보존한 가등기가 돼 있으면은 중간에 있는 나의 등기는 양립할 수 없다면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사거나 말거나 해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어려워. 땅 하나 사고 건물 하나 사더라도 뭐 알아야지. 하여튼 그래서 누구한테 기업 공인중개사 등한테 이렇게 조언 또는 자문 받아가면서 도움을 받아서 부동산을 매수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공인중개사도 뭘 모른다는 거죠. 이게 뭘 몰라. 그리고 사실 고객도 골 때려. 이걸 만약에 권리 분석을 정확히 해서 점점점 해주잖아요. 그래서 가등기가 됐으니까 위험하고 등등 하면 또 안 사. 짜증나게. 사야 중개 보수가 생기는데, 아니,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제대로 해주면은, 위험하네, 안 사. 그럼 뭐야? 내가 무슨 자선 사업가야?
법률 무슨 자문해 준 사람이야? 뭐. 그래서 또 법률 자문해 주면 더 지랄이야, 그냥. 저는 저희 학교 다닐 때 그 별지랄 다 하는데 그 학교 법대애들은 뭘 하냐면은 뭐 안다고 법률 상담 뭐 이런 걸 해줘. 그럼 거기에 이제 축제 기간에 그런 걸 해. 웃기는 것들이지. 첫 번째 내용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뭐 예를 들어서 체대나 뭐 이런 애들은 뭐 노는 것도 만들고 아이템도 만들고 해서 축제다워 생각을 해봐요. 법을 상담하고 있어 학교 교문 앞에서. 근데 또 골 때리는 게 그 지역을 포함해서 상당한 주민들이 와. 그럼 물어봐. 그럼 그런 거기 오는 상담들의 대부분의 핵심, 저도 이제, 법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쭈그려 앉아야 봤잖아. 근데 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 사례를 보게 되면 다 골 때리는 거야. 저기, 남편이랑 이혼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여기로 얘기하죠. 점점점 이혼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애들 때문에 이혼하기가 좀 곤란한데요. 그럼 이혼하지 마세요. 그러다고. 근데 남편이 등등등 해서 이혼을 해야 되겠어요. 그럼 이혼을 하세요. 근데 주변에 눈치도 있고 하니까 그게 눈 좀 그래요. 그럼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이야, 얘기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공법 관련한 파트가 이제 수용 같은 게 이제 상담이 와요.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 자, 자기가 시골에 논을 하나 가지고 있대. 논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도로가 논대. 근데 옆에 밭이 있대. 근데 논은 예를 들어서 평당 20만 원을 보상해주고, 밭은 23만 원을 보상을 해준대. 봐봐. 시골에서 논이 중요해, 밭이 중요해. 그 양반 주장은 논이 중요한 거야. 근데 논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중요한 건데 왜 논은 20만 원 배상을 해주고 밭은 23만 원 배상해 주냐. 그럼 내가 얘기하죠. 그럼 소송을 하세요. 얘기하죠. 소송을 하세요. 뭐 변호사 비용도 들어가고 뭐죠. 그럼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근데 논이 중요한 또 반대기, 논반 얘기를 해. 그럼 나중에 짜증이 나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봐봐요. 도로 만들 때 논이 편해, 밭이 편해요. 밭이 편하지. 좀 깎아내면 되니까. 근데 논은 매립을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 돈을 더 드려야 돼, 거기다가. 이 얘기 험한 거를 보고, 밭이 더 중요하구나. 이걸 한 30분 상담한 결론이 그거야. 지금 뭔 얘기하고 있냐면, 하여튼 중개업자들이 잘 알아서 지랄이야. 잘 설명해주면, 자, 가처분 등기가 돼 있으니까 사면 안 됩니다. 그럼 안 산다고. 그럼 중개 보수가 안 떨어진다고. 하다보다 상담료 컨설팅비라도 내던가. 그도 안 돼. 그래서 모르는 게 마음 편해. 그럼 여러분은 증을 따진 다음에 몇 개 외워. 가등기 할 수 있다. 몇 개만 딱 외워. 그리고 나서 혹시 중개업을 하시거나 할 때는 그냥 모른 척 해. 그 상담도 몰라. 대부분. 그러면 이제 별일 없어.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별일이 터져도 중개업자는 찾아오질 않아. 또 찾아온다는데 그쪽에서 입증을 해보여야 돼. 혹시 여러분 사고 치게 되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게 되면은 제가 그럴 거예요. 그냥 손해배상 해주세요. 이렇게. 하여튼, 자, 이렇게 답을 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5페이지에 두 번째 박스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자, 양립할 수 없는 가등기 본등기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에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어떻다?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 그래서 자, 양립할 수 있다면 어떻다? 직권 말소가 아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이제 치고 들어가야 될 게 바로 법원이 행한 등기, 가등기 권리자의 선순위 권리자로서 법원이 행한 등기 등에서는 어떻다? 직권 말소를 하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출제 이슈. 그래서 자, 지문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등기 전부를 직권 말소한다. 유치 산란하죠. 시험 문제 내기 어려워. 그래서 전부 아니죠. 양립할 수 없는 등기만 직권 말소하고 다만 또 뭐 예외가 있잖아요. 법원이 행한 등기로서 양립할 수 있다 할지라도 법원이 행한 등기 등에 대해서는 어떻다? 직권 말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복잡 실언 얘기를 한 칼에 날리는 게 전부 말소인데 이따위로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2번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본등기 전에 맞춰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 등기 등은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 좀 어려웠던 거죠.
근데 이걸 사안 접근할 때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결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등은 다 기본적으로 법원이 한 등기이기 때문에 촉탁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이 등은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번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자, 요건 이제 끊어가십시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양립할 수 있습니까? 양립할 수 있죠? 소유권만 아니면 당연히 양립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다시 질문 가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은 끝머리 직권 말소한다. 틀렸죠?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직권 말소하지 않는다. 다시 이 그림이라고요.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 체결되고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을 명의의 갑에서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전제가 됐을 때, 이렇게 전제가 됐을 때 이 중간에 뭐가 있을 수가 있다고요. 지금 병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을이 소유권을 가지면서 병도 근저당권을 가질 수가 있나요?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양립할 수 있는 등기 권리이기 때문에 이때는 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다시 소유권은 양립할 수 있다 없다? 양립할 수 없다. 소유권은 안 되는 거야.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한 후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아무 상관없잖아. 그래서 물론 이제 을이란 사람은 이거 직권 말소를 안 하는 대신에 누구한테 갑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런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지 이 물권 자체를 직권 말소를 해서 근저당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갑니다. 자, 다시 용익권 용익권, 지상권이나 전세권 이런 것들의 설정 청권 보존을 한 가등기를 해서 나중에 본등기를 했을 때 똑같은 부분에 설정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걸 제외하고는 다 양립할 수 있다. 그래서 양립할 수 없는 등기만 직권 말소를 한다. 저당권 설정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한 사안에서 자, 저당권하고 나머지 권리는 무조건 다 양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이때는 직권 말소할 거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부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이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데 여기 현혹되지 말고 일단 쉽게 가자고. 양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양립할 수 없는 권리는 어떻다? 직권 말소. 그래서 소유권은 자 어떻다? 바로 양립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똑같은 부분에 대한 지상권 또는 용익권은 그다음 양립할 수 없다. 나머지는 다 양립할 수 있다고요. 소유권, 지상권 양립할 수 있고요. 소유권, 저당권 양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하고 저당권 다 양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리 답을 외우자고. 양립할 수 없는 게 뭐라고요? 소유권. 그 다음에 양립할 수 없는 게 똑같은 토지 부분에 대한 지상권 이런 식으로. 동일한 부분에 대한 용익권끼리는 어떻다? 양립할 수 없다. 그러나 나머지 지상권하고 예를 들어서 저당권 간에는 당연히 양립할 수 있다. 그리고 저당권은 무조건 다 양립하는 거야. 저당권, 1번 저당권이 있다고 2번 저당권이 성립하지 않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 저당권은 후순위 권리자도 우선 변제를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순위만 보존되면 장땡인 거지. 나머지 뒤에 저당권자가 있든 없든 간에 선순위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또 선순위 저당권자 입장에는 뒤 밑에 지상권이 있든 없든 뒤에 어떤 권리가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잖아. 어차피 경매 청구에 자기는 자기의 채권 변제만 우선 받으면 되는 거니까. 우선 변제를 받으면 되니까. 해서 그 정도고요. 4번째는요. 지상권 설정 등기 청권 보존에 의한 가등기가 이루어지고 본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그 사이에 중간에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 등기 양립할 수 있죠? 양립할 수 있죠?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죠. 양립할 수 없을 때마다 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가야겠고. 5번 저당권 설정 등기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자, 뒤에 직권 말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볼 것도 없이 직권 말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저당권은 무조건 다 어떻다? 지문 읽지 말고 소유권만 안 된다고. 똑같은 부분에 대한 지상권, 용익권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어떻다? 양립할 수 있다. 최근 8년 동안의 문제는
양립할 수 있냐 없냐만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고, 아주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나왔던 거 요거 어려운 거 나왔어. 양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가등기보다 보통 선순위 권리 또는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양립할 수 없더라도 다 이때는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제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 포인트가 뭐냐면 소유권 나오지 않아. 유치 산란에서 소유권은 안 나온다고. 너무 쉬우니까. 근데 나머지 지상권과 같은 용익권이 있고요. 가등기하고 뒤에 뭐 소유권이 바뀌지든 또는 지상권이 똑같은 부분에 관한 지상권만 아니라면 저당권이 있든 없든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립할 수 있냐 없냐. 다시 가십시다. 소유권 어떻다? 양립할 수 없다. 똑같은 부분에 대한 용익권 이것만 양립할 수 없다. 양립할 수 없는 게 두 개라고. 나머지는 다 어떻다? 양립할 수 있다. 소유권하고 지상권 양립할 수 있고, 소유권하고 저당권 양립할 수 있고, 저당권하고 소유권 양립할 수 있고, 저당권하고 지상권 양립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이런 거 나오게 되면 무조건 다 어떻다?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 8년간의 문제만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면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양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보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좀 가등기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살펴드렸어요.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